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실성이고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한국이나 아니면은 이 BICC 이전의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학업 성취도를 이뤘는지는 사실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공부 환경이 다르고 아이들의 동기부여도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 학교를 들어올 때는 무조건 성실성 하나는 유지를 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BICC뿐만 아니라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점수를 만드는, 아니면 내신 점수를 잘 받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성실성이거든요. 시험으로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매일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뭐 숙제를 열심히 하고 발표 열심히 하고 심지어 수업을 늦지 않고 잘 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점수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말을 좀 잘 안 합니다. 해봤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좀 강조하는 거는 성실해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수업을 빼먹지 말고 과제 같은 걸 빼먹지 말고 좀 유지를 하고 가면은 점수가 좀 따라올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실성을 제일 강조를 하고요. 학생들이 오기 전에 당연히 저는 성실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오겠죠. 근데 그 마음가짐을 좀 잘 이어줬으면 하고, 또 다른 거를 굳이 하나 뽑자라고 하면은 IELTS 공부를 하루라도 더 빨리 하고 왔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BICC 오고 싶다,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학교에 등록을 했다.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 비자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 동안이라도 IELTS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작을 해서 영어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졌으면 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해야지 하면서 뒤로 미루는 습성들이 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습성을 좀 고쳐서 하루라도 빨리 IELTS 공부를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적응을 하고 오는 거를 강력하게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BICC의 한국인 학생 수는 매 학기마다 바뀌어요. 예, 여기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물론 학년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사실상 학점제거든요.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고 입학할 수 있고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매 학기마다 학생 넘버가 늘 바뀌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걸로 보면은 약 한 120명의 한국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적 비율로 따지면은 좀 애매한 게 팬데믹 이전에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았을 때가 한 150명 정도 됐었거든요. 팬데믹 이전입니다. 근데 150명의 한국인 학생의 비율이 국적 비율로 따지면은 전교생에서 한국 학생의 비율이 20%가 안 됐어요. 보통 15에서 17, 8%를 왔다 갔다 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팬데믹이 많은 거를 바꿨습니다. 팬데믹이 되면서 온라인 체제로 갑자기 전환이 됐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저희 홈컨트리로 돌아갔었죠. 근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 학교 시스템이 이제 복구가 됐죠. 이제 다시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학생 비자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학생들은 학교로 컴백을 했는데 일단 팬데믹 때 중국의 경우 중국에서 쇄국 정책을 펼쳐가지고 중국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됐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팬데믹이 풀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에서 문을 열었지만은 연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를 하지 못했었고요. 지금도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 신입하고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있죠. 네, 캐나다와 중국과의 그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학생 비자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세싱이 굉장히 느려져요. 네, 베트남 쪽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은 뭐 비자를 넣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학생 비자 거절률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 학생 넘버를 보면은 이전에 전체 인원에서 17%에서 18% 됐던 그 한국인 수와 지금은 거의 동일한데, 아니면 오히려 조금 살짝 줄었죠? 150명이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국적 비율로 따지면은 타국 학생들이 지금 입국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적 비율로 보면 한국인 국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국적 비율이. 그래서 지금 뭐 학기마다 다른데 어느 학기는 뭐 전체 학생 중에서 뭐 40%가 될 때도 있고 30%가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학생의 국적 비율이
지금 높아진 거는 맞으나 어쨌든 학생의 넘버 수는 사실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명문대를 진학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교 스타일 자체가 뭐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은 입시에 특화된 학교다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께. 한국 학생이 많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한국 학생이 많은데도, 많은 걸 다 알면서도 왜 굳이 BICC로 오려고 하는가? 제 생각에 이유는 딱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100% 기다 아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저를 거쳐간 학생이 지금 몇 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로 치면. 그 모든 학생들이 저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합니다. 근데 저랑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당연히 있고, 대학교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부분이 외국에 있습니다. 그 외국이라는 건 이제 캐나다, 아니면 미국, 아니면 영국, 아니면 타국,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없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돌아가는 학생들도 꽤 있지만은,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외국에 남아있지 않나 라는 게 저의 가정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성실성이 따라와야지 그 자신감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아니면 혹여 몇 주라고 하든 하루라도 빨리 좀 알치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민족이다라고 제가 늘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는 좀 모든 게 좀 느리게 돌아가요. 느리게 돌아가고, 여기 와서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과 캐나다의 라이프를 비교하면은 테크놀로지랑 이런 여러 편리함? 그런 쪽으로 보면은 캐나다가 한국보다 많이 떨어져요. 한국은 너무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좀 갈 때마다 놀라는데. 근데 캐나다가 선진국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국민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냥 다 그러려니 하면서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누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결과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건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거기다 이제 성실성이 따라가고 영어 공부를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뭘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해 학생들 좀 파이팅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